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 제6강, 오늘은 소시오메트리를 소개하겠습니다. 모레노의 주요 소시오메트리를 보시면 이제 1910년부터 적용을 했어요. 유명한 그 난민 캠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. 모레노가 그때 군대를 여기 난민으로 갔어요. 사람들이 이제 힘들잖아요. 그래서 와서 고충을 얘기하고 한 명씩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하지? 난민이 몇백 명인데? 그러면 이거 나 혼자 이렇게 한 명씩 1대1로 하는 것은 개인 치료로는 역부족이다.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구성원들끼리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매칭을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창의적이지 않아요? 그런 생각을 해서 구성원들의 관계를 조사를 하고 구성원들의 이 난민 캠프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소시오메트리예요. 한 사람의 의사가 모두 1대 300, 400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도움까지도 주게끔 만든 거죠. 이주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다 이런 공동체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.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게 할 것인가 라는 치료 기술을 만든 거죠. 그리고는 30년대에 형무소에도 적용을 했었고, 형무소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고율이 감소가 되죠. 아까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생존율, 그리고 그 적응 능력, 이런 것들을 높여서 공동체가 더 살기 편안한 곳으로 됐다면, 이 형무소에서는 범죄율, 사건 사고율이 줄어드는 거죠. 그 다음에는 32년부터 뉴욕에 있는 그 직업학교에 아주 다양하게 적용을 했는데요. 학교들에서 쭉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을 소시오메트리를 실시를 해서 아이들의 각각의 이 적응 능력도 높이고 가출률도 줄이고 기숙사에서의 아이들의 사고율, 이런 갈등 이런 것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각종 효과를 다 봅니다. 그리고 1940년대에는 군부대에도 적용을 합니다. 상관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. 직속 상관. 왜냐하면은 상관 몇 명이 그 밑에 애들 몇 명을 관리를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저 사람이 관리를 하면은 군대에 더 적응도 잘하고 군사훈련을 더 잘해.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상관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레노가 점점 더 확실하게 발견을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법칙인데요. 어떤 지역이든 어떤 연령이든 어떤 시대건 어떤 성별, 인종, 계급, 문화를 다 관통하는 법칙이 바로 공동체의 법칙인데요. 사람들을 서로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조직하는 법칙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밀어내는 것이 있고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. 그렇게 해서 서로 끌어당기면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된다. 이 조직이 어떻게 형성될까 하는 것을 발견한 법칙인 거죠. 자, 벌써 이제 밀어내고 끌어낸다 했을 때 이게 바로 텔레라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. 이 법칙은 바로 어떤 조직의 발달과 변화는 물론 그 조직 내의 갈등, 범죄, 불행 이런 것들도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그 조직이 발달하고 만일 밀어낸다.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범죄가 발생하고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. 일명 사회적 인력의 법칙.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인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. 사회적 인력의 법칙을 찾아내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기법들을 고안을 하는 것이죠. 그 소시오메트리적인 기법들이 이제 소시오메트릭 테크닉스 아마 이렇게 모레노가 했을 거예요.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테스트라는 이제 작은 단위들이 또 있는데 소시오메트릭 테스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시오메트리예요. 실제로 모레노는 이것들을 다 소시오메트리적인 기법들이라고 했고 그중에 이런 방법을 소시오메트릭 테스트라고 불렀죠. 소시오메트릭 테스트는 공동체 내의 조직화의 양적 측정이에요. 그래서 조직화가 얼마나 응집력이 높으냐 이거 수치화할 수 있거든요. 얼마나 반발력이 있느냐라는 거 수치화할 수 있고요. 개인이 각각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느냐 이것도 수치화할 수 있죠.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그 관계의 패턴을 수량화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그 공동체 내에서의 유형을 분류를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아주 세세하게 이루어집니다. 우리는 내향형, 외향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 분석심리학에서 나온 유형론이 있거든요. 그런데 유형론은 모레노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내가 나의 주변과 상관없이 어떤 유형을 갖는다고 보지 않아요.
모레노가 말하는 그 소시오메트리적 유형론은 내 주변에 따라서 나의 유형이 달라져. 내가 만일 MBTI 뭐 ISTJ야. 그러면 나는 어딜 간 ISTJ는 아니거든요, 사실은. 어떤 게 가면은 ESTJ가 될 수도 있어.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양적 테스트 측정이라고 했는데, 그래서 모레노가 질적 기법들을 보완할 것을 강력히 권유를 합니다. 그 질적 기법들이 뭐냐? 바로 옆에 있는 자발성 테스트, 역할놀이 테스트, 기타 테스트죠. 그 자발성 테스트는 상황 속에서의 자발성의 범위와 강도를 측정하는 테스트예요.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적절히 반응했느냐, 그 반응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, 심지어 물리적으로 이 공간을 얼만큼 썼느냐, 강도는 내가 몇 번을 했느냐, 어느 정도 크기로 했느냐, 이런 것들까지 아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자발성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개인 간 감정 반응의 범위와 강도까지도 알 수 있는데요. 이거는 우리 그 유튜브를 다 꾸준히 보신 분들이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같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역할놀이 테스트는 그 문화 연령을 측정하는 용도로 모레노가 사용한 건데요. 그래서 뭐 유치원 아이들이 어떤 역할까지 알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걸 통해서 실제 그 생활 연령과 그다음 문화 연령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, 실제로는 이 아이가 살아가는 건 역할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 연령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적응을 어느 정도 하냐가 나오는 거니까. 그 다음에 구성원 간 역할관계 측정도 역할놀이 테스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. 부부관계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, 이런 역할관계를 테스트하기에 아주 좋은 거죠. 그 다음에 기타로는 정서 확장성 테스트, 뭐 친분 테스트, 입학 테스트 이런 거 있는데요. 이 정서 확장성 테스트라는 것도 아주 신박합니다.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정서를 확장할 수 있느냐, 몇 명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. 쉽게 말해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데 하나밖에 못 돌봐. 그러면 정서 확장성이 낮아요. 좁아요.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야. 한 명을 깊게 보는 거지. 그런데 정서 확장성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. 나는 한 번에 5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어. 그러면 이 사람은 정서 확장성이 다른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사라든지 의사, 이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해요. 똑같이 의사와 똑같이 상담사지만 어떤 사람은 소수의 인원만을 상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인원을 상대할 수 있어요. 서비스직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. 그다음에 친분 테스트, 입학 테스트 이런 것들도요. 친분 테스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시오메트리적인데 내가 몇 명의 사람과 친한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. 그 시기적으로 달라져. 이번 달에 내가 한 번이라도 말해본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게 아마 했을 거예요. 그럼 내가 1명이야. 근데 다음 달에는 5명이야. 그랬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2명으로 줄었어.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친분이 어느 정도 바뀌느냐. 그걸 가지고도 이 사람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. 입학 테스트는 입교 테스트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랬는데 왜 입교냐면은 전입생이 들어올 때 어느 반으로 가는 게 좋을까? 어느 선생님하고 가장 맞을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제일 인원이 적은 반에 넣는 식이 아니라 가장 적합할 만한 담임 선생님, 그 다음에 반대표 같이 만나게 해서 역할놀이 이런 거 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가장 맞는 사람하고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관계의 내용을 보기 때문에 질적 테스트라고 합니다. 결국은 이 기법들을 잘 보완해서 섞어서 사용해서 뭘 하느냐? 공동체의 재조직을 하죠. 첫 번째는 집단 내 구성원을 재배치하는 거예요. 학급이다. 학급이면은 자리 배치, 짝 바꾸는 거 이런 걸 하는 거고, 그리고 집단 간 구성원 재배치라고 한다. 그러면은 학급 간, 우리 반의 아이가 선택을 다 다른 반에 했어. 그 반에서 다 선택을 받았어. 우리 반에서는 아무도 못 받았어. 그럴 때 걔는 그 반으로 가야 훨씬 적응하기 쉽다라는 식으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소시오메트리를 하는데요.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재조직해서 공동체 전체를 생산성도 높이고 더 발달한 공동체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각각의 기능이라든지 적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향상시켜서 하는 이런 소시오메트리가 단지 인기도 검사에 그칠 수 있는 것이냐? 그럴 수는 없죠. 이것의 학문적인 위상이 바로 이렇습니다. 이 학문적인 위상을 보려면 모레노의 전체 이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세오메트리라고 하는 모레노의 우주론입니다. 세오메트리는 아예 안 알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. 이것은 세올로지,
에서 따온 말이거든요. 우주를 측정하는 거예요. 세오메트리. 우주론이라는 것은 거의 상상이거든요. 물론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도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 과학적인 그 발상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거기에 동원을 한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우주의 창조 원리를 사회적으로 적용하면은 소시오메트리, 치료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소시에트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세 개, 세오메트리, 소시오메트리, 소시에트리라는 이 세 가지의 이론이 모레노의 이론이에요. 소시오메트리를 보면은 세오메트리를 사회적으로 적용을 한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적용을 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조화로워지는, 더 발달하는 치료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소시에트리는 그럼 뭐냐? 세오메트리의 임상적인 적용이라고 합니다. 아주 밀접한 당사자들에게 적용하면 사이코 드라마, 어떤 집단이든 집단에 적용하면 집단 치료가 되는 것이죠. 결국은 소시오메트리와 소시에트리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. 그 원리가 바로 텔레와 자발성입니다. 개인 간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. 그것으로 우주도 만들어졌다. 사회에 그것을 적용하면 아주 이상적으로 이끌 수 있다. 그것을 치료적으로 적용을 하면 병리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소시오메트리의 학문적 위상을 알기 위한 틀입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은 소시오메트리의 원리는 개인 간 심리학이라는 이론을 토대로 합니다. 그리고 그 방법은 공동체의 조직 구조를 분석할 뿐만이 아니라 재조직까지 하는 것입니다. 이 공동체가 점점 더 병리화되잖아요. 우리가 개인 단위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. 속도를 못 따라가요.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병리에는 공동체 자체를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런데 마침 공동체 치료인 소시오메트리가 있다.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. 저희가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도 이 소시오메트리를 꽤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소시오메트리도 온라인화 됩니다. 좀 더 많은 학교가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끔, 그리고 그 효과를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이름하여 에듀테크화 된 소시오메트리를 곧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에듀테크화된 소시오메트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소시오메트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